여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산츠역 근처의 오래된 호스텔, 창밖에 펼쳐진 지중해의 푸른 하늘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르타, 25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호스텔을 물려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머나먼 여행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긴 적 없던 그녀가 그라나다로 가는 야간 열차 침대칸에서 한 동양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5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마르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끌어당겼고 놀란 남성은 순간 그녀를 밀어냈지만 이내 두 사람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열차 안에서 시작된 이 운명 같은 만남은 결국 그녀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도록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한국을 방문한 그녀의 부모님은 낯선 땅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침대차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25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산츠역 근처에서 운영하시던 작은 호스텔, 산츠 호스텔을 3년 전에 물려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항상 호스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대학생, 호주에서 온 배낭 여행객,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까지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이야기, 로마의 콜로세움 이야기, 런던의 빅벤 이야기 등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을 여행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죠. 마르타, 크면 멋진 여행가가 되겠구나. 네, 저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볼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까지 배웠습니다. 여행 잡지를 모으고 세계 지도를 벽에 붙이고 가보고 싶은 곳에 핀을 꽂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배낭 하나만 메고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해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다시 미국 서부를 돌아 샌프란시스코까지 3개월간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번에는 유럽 1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낭만,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 독일 베를린의 예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 벨기에 브뤼셀의 아기자기함, 스위스 취리히의 깨끗함, 오스트리아 빈의 우아함, 체코 프라하의 동화 같은 풍경, 폴란드 크라쿠프의 묵직함,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매력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남자는 아주 로맨틱했지만 어딘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남자는 열정적이었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남자는 진지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카르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넌 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완벽한 남자는 없어. 알아. 하지만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 걸. 느낌이 오지 않으면 만들어가는 거지.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소설에서 읽는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르타, 이제 슬슬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니. 이 호스텔을 언젠가는 네가 물려받아야 한단다.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호스텔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말이냐? 주말에는 제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부모님께서 호스텔을 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저는 호스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방을 청소하고 예약을 관리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르셀로나의 맛있는 식당이나 관광지를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배낭을 메고 떠났습니다. 근처 프랑스 남부의 니스나 칸,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나 포르투, 때로는 조금 더 멀리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로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호스텔은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새로운 호스텔들이 계속 생겨났고 우리 호스텔은 시설이 낡아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호스텔 로비에 앉아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들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프리카 일부까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을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 마드리드조차 제대로 관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부의 그라나다나 세비야, 말라가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부의 빌바오나 산 세바스티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스페인을 제대로 여행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2주 정도 휴가를 주실 수 있을까요? 2주? 그건 너무 길잖니. 부탁드려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부모님은 저의 간절한 부탁을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알겠다. 2주 정도는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볼 테니 다녀오렴. 저는 기뻐서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루트를 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고속열차 렌페를 타고 이동해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남부의 그라나다로 향하는 일반 열차를 타기로 한 것입니다. 고속열차는 너무 빨라. 진짜 여행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리고 침대칸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열차 침대칸이라니 정말 로맨틱하잖아? 저는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은 1인실을 예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인실의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2인실로 타협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무도 안 올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혹은 여성 여행객이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배낭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항상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렴, 마르타.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2주 뒤에 보자. 저는 손을 흔들며 호스텔을 나섰습니다. 산츠역은 호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출장 가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사람들 등. 저는 플랫폼을 확인하고 제 열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9번 플랫폼. 그라나다행 열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 객차가 플랫폼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침대칸이 있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객차에 올라타니 좁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문이 늘어서 있었고 각 문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 번호를 찾아 걸었습니다. 여기구나. 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위아래로 침대가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 세면대도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짐을 아래쪽 침대에 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플랫폼이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노래였습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 천천히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창밖 풍경도 구경하면 되겠다. 저는 기분 좋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즐길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10분 전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1인실로 할 걸.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짓더니 자신의 배낭을 위쪽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이요? 저는 마르타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왔어요. 바르셀로나 분이시군요. 저 며칠 전에 바르셀로나 여행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도 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계속 말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산지역을 벗어나 바르셀로나 교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바르셀로나의 거리, 건물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도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열차는 이미 바르셀로나를 완전히 벗어나 스페인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광활한 평원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꺼내 읽으려 했지만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민준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가끔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렇게 말없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라나다요. 알함브라. 궁전을 보러 가려고요. 저도 그라나다에 가요. 그러세요? 우연이네요. 네. 사실 제가 스페인을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남부지방을 여행하려고요. 바르셀로나에 사시면서 스페인 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이상하죠? 오히려 해외만 다녔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듯이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셨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몇몇 나라들, 모로코에도 가봤어요. 와, 정말 여행 많이 하셨네요. 부럽습니다. 민준 씨는 어쩌다 스페인에 오셨어요? 배낭 여행으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을 골랐어요. 마드리드 국제공항으로 들어와서 고속열차로 먼저 바르셀로나를 여행했고요. 원래는 마드리드로 돌아가서 남부로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야간 열차를 타보기로 했어요. 야간 열차 좋죠? 네, 낭만적일 것 같아서요. 침대칸에서 잠을 자면서 이동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고요. 저는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 열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 열차를 탔어요. 고속열차보다 훨씬 낭만적이잖아요. 맞아요. 여행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민준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민준과의 대화가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질문도 던져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디를 구경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엘 공원,
람블라스 거리, 바르셀로네타 해변까지 가봤어요.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우디의 건축은 정말 대단하죠. 저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볼 때마다 감탄해요.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언제쯤 완공될까요? 글쎄요. 2030년대쯤 된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그것 또한 매력인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네, 부모님이 호스텔을 운영하셔서 저도 돕고 있어요. 호스텔이요? 그럼 여행객들을 많이 만나시겠네요. 네, 어릴 때부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럼 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여행도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짧게 여행을 다녀요. 프랑스 남부나 포르투갈 같은 가까운 곳으로요. 와, 정말 멋진 인생이네요. 민준의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아요. 사실 저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잘 안 맞거든요. 왜요? 항상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답답해서요. 민주는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모든 걸 던져두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민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음악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마르타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디 음악을 좋아해요. 특히 포크나 어쿠스틱한 장르를 좋아해요. 민준 씨는요? 저도 인디 음악 좋아해요. 한국에도 정말 좋은 인디 밴드들이 많거든요. 정말요? 한국 음악은 케이팝밖에 몰랐어요. 케이팝도 좋지만 인디 음악도 정말 좋아요. 홍대 쪽에 가면 작은 라이브 클럽들이 많은데 거기서 공연 보는 게 정말 즐거워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한국 인디 음악이요. 물론이죠. 민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한쪽을 빼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좋네요. 무척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이 노래는 여행에 대한 노래예요. 낯선 곳으로 떠날 때의 설렘과 외로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저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집중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쓸쓸함, 자유와 고독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네요. 다른 노래도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민준은 계속해서 여러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민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를 만나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로맨틱한 프랑스인, 로마에서 만난 열정적인 이탈리아인, 베를린에서 만난 진지한 독일인, 누구에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한국 남자에게는 왜인지 모르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태도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대할 때 항상 정중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친한 척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기 바빴는데 민주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씨의 꿈은 뭐예요? 민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여행도 많이 해봤고 이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스텔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많고요. 저는 민준의 솔직한 대답이 좋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점이요. 열차가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침대칸 안에 작은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 시절 이야기, 회사에서의 이야기까지 저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여행 경험, 호스텔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타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녁을 안 먹었네요. 저도요. 샌드위치를 좀 가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정말요? 고마워요. 민주는 배낭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바르셀로나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엘 공원의 타일 장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색색의 타일들이 빛을 받으니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최고였고요. 민주는 구엘 공원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저도 구엘 공원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해질녘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와, 상상만 해도 아름답네요.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해질녘에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2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네, 마르타 씨. 저는 대답 대신 행동했습니다. 제 손이 민준의 목덜미로 뻗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민준은 놀란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를 밀어냈습니다. 마르타 씨. 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허둥지둥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무의식적으로. 저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정말 미안해요.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저 평소에는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은데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먼저 키스를 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스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열차의 작은 공간에서 열차가 흔들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우리는 온전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우리는 키스를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누군가에게 끌려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스페인 여자들은 다 이렇게 열정적인가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요. 나도 처음이에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사실 저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는? 민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민준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편안하면서도 두근거리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특별하고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에요. 민준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타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척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 네, 우리 같이 여행할래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같이요? 네, 어차피 목적지도 같고 둘이 같이 다니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여행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그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저도 마르타 씨랑 같이 여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 그라나다에서 가보고 싶은 곳들에 대해.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점점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씨, 이제 슬슬 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야겠어요. 저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서 자요? 민준은 위쪽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위에서 자려고 했는데. 원래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르타 씨가 괜찮다면 같이 자도 될까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아래쪽 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열차가 멈추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라나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도착했어요. 제가 민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정말 빨리 왔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젯밤이 꿈만 같아. 우리는 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라나다역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안달루시아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와, 날씨 정말 좋네요. 민준이 배낭을 메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짐을 들고 역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라나다는 날씨 좋기로 유명해요. 1년 내내 맑은 날이 많거든요. 일단 어디로 갈까요? 일단 숙소를 찾아야죠. 호스텔 예약했어요? 네, 쿠쿠시가지에 있는 호스텔을 예약했어요.
저도 같은 곳일지도 몰라요. 제가 예약한 곳도 구시가지인데 우리는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15분쯤 달리자 좁은 골목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벽의 집들, 발코니에 핀 꽃들, 돌로 포장된 좁은 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스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약한 호스텔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연이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운명 같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아람브라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호스텔 주인이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늦게 가면 사람으로 꽉 찰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아람브라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입구까지 걸어가자 멀리 웅장한 궁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민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아람브라 궁전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붉은 성벽, 정교한 무어 양식의 장식, 그리고 배경으로 솟아있는 시에라네바다 산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장권을 사서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스르 궁의 정교한 타일 장식, 사자의 중정의 아름다운 분수, 헤네랄리페의 푸르른 정원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마르타 씨, 여기서 사진 찍어요. 민준이 사자의 중정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근처 사람에게 부탁해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제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의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알바이신 지구를 산책했습니다. 알바이신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민준이 골목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몇백 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야.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벼락에 핀 꽃, 돌계단에 앉아있는 고양이, 발코니에서 빨래를 넣는 할머니,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르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마르타 씨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어제 열차를 탈 때까지만 해도 혼자 조용히 여행할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은 알바이신 지구의 작은 타파스 바에 갔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가게라고 호스텔 주인이 추천해준 곳입니다. 이게 진짜 스페인 음식이야. 타파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는 거야. 저는 민준에게 다양한 타파스를 주문해서 맛보게 했습니다. 하몬 이베리코, 토르티아 에스파뇰라, 크로켓, 감바스 알 아히오, 파타타스 브라바스까지 민준은 하나하나 맛보며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맛을 먹어볼 수 없어요. 그렇지, 스페인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 마르타 씨는 요리도 하세요? 조금. 호스텔에서 가끔 손님들한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거든.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다음에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는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호스텔로 돌아와 우리는 옥상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그라나다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조명을 받은 아람브라 궁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라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타 씨, 응? 저 이렇게 행복한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라요. 민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그날 밤부터 열흘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그라나다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왕실 예배당, 알카이세리아 시장, 사크로몬테의 동굴 주거지까지 우리는 그라나다의 모든 곳을 함께 누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맛있는 타파스를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매일 밤 호스텔 옥상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 한국은 어떤 곳이야? 한국이요? 변화가 빠른 나라예요. 모든 게 정말 빠르죠. 하지만 동시에 전통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재미있겠다. 마르타 씨도 언젠가 한국에 와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저는 민준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민준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열흘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민준과 함께 호스텔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제가 말하자 민준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어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라나다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야간 열차를 타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에 도착해서 티켓을 확인하니 이번에도 침대칸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똑같은 2인실 침대칸을 예약해 두었던 것입니다. 또 침대칸이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곳이잖아. 열차에 올라 침대칸에 들어서자 열흘 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멀어져가는 그라나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흘은 정말 행복했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결국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2주 뒤 씨는 비행기를 타야 하고요. 알아.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같이 있을 수는 없을까? 2주 뒤에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바르셀로나에 있으면 안 될까? 민준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르타 씨, 그건 알아.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민준 씨를 보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행복했던 건 처음이란 말이야.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타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르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에게는 한국에 직장이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마르타 씨를 잊지 않을게요. 저는 민준의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그럼 약속해줘. 2주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지내자.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2주 동안 마르타 씨와 함께 있을게요. 저는 민준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2주 동안 민준이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아침, 열차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츠역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민준이 배낭을 메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이끌고 호스텔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호스텔에서 지낼래요? 방 하나 마련해 줄게. 정말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괜찮을 거야. 호스텔에 도착하자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르타, 어서 오렴. 여행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엄마. 그런데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민준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민준 씨예요. 여행 중에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주 정도 우리 호스텔에 묵어도 될까요? 부모님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이지. 마르타의 친구라면 언제든 환영이란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의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계속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민준을 3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이 있어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작지만 편안할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마르타 씨. 숙박비는 내야 할 텐데 괜찮아. 가족이 하는 호스텔이라 괜찮아. 민준은 고마워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호스텔 일을 하는 동안 민준은 바르셀로나 곳곳을 다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바르셀로나를 관광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시 방문하고 구엘 공원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딕 지구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해수욕도 했습니다. 마르타 씨, 바르셀로나는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렇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걸. 여기에 계속 살고 싶어지네요. 민준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 정말로 바르셀로나에 남기로 결심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주가 지나고 민준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호스텔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네. 제가 말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 비행기예요. 정말 가야만 해. 마르타 씨, 저도 정말 가기 싫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도 가족도.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알아. 아니에요. 억지 아니에요. 민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타 씨, 약속할게요. 저는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는 민준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도 약속해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를 믿고 사랑해주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혹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믿어달라는 말이야. 민준은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르타 씨를 믿을게요. 다음 날, 저는 민준과 함께 엘프라트 공항으로 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 조심해서 가. 마르타 씨도 잘 지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할게요. 응, 꼭.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민준을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민준이 떠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거리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준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민준에게로 가야겠어.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은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마르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려고요. 뭐라고? 아빠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엄마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무슨 말이니? 민준 씨, 기억하세요? 1년 전에 우리 호스텔에 묵었던 분이요. 아, 그 한국 청년 말이구나. 기억하고 말고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 저 그분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은 서로를 마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가겠다는 말이니? 네,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모험을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번 모험의 목적지는 한국이에요.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 한국은 정말 먼 나라란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너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있어요. 그 청년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 고작 2주 반 정도 같이 지낸 것뿐이잖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타,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 저 이제 26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호스텔은 어떡하고?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저는 호스텔을 계속 운영할 수 없어요. 부모님께서 다시 맡아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주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다, 마르타.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나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나 한국으로 갈 거야.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응. 더 이상 여기서 민준 씨를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민준 씨한테 갈게. 마르타 씨. 하지만 한국은 괜찮아. 나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에 갈 거야.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마르타 씨를 기다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울게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마르타. 그리고 자주 연락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청년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전해다오. 네, 아빠.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껴안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 민준 씨, 저는 달려가 민준에게 안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회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와주셨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드디어 민준 씨를 다시 만났어. 민준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작지만 편안할 거예요. 정말 괜찮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와서. 물론이죠. 저는 마르타 씨가 와줘서 정말 기쁜걸요. 그날 저녁, 민준은 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마르타예요. 저는 긴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 스페인에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믿기지가 않았는데 어서 오렴. 감사합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민준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마르타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어떤 음식이든 다 좋아해요. 그럼 다행이다. 내가 맛있는 한국 요리 많이 해줄게. 식사 후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르타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이 좀 무뚝뚝한 면이 있어도 마음은 정말 따뜻한 아이란다. 네, 어머님, 저도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민준이 말했던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어머니가 마르타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어머님이 정말 좋아졌어. 그리고 한국도. 정말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여기가 좋아. 민준 씨가 있으니까. 민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타 씨,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 응,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였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글도 읽을 줄 몰랐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민준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마르타 씨, 이건 안녕하세요 라고 읽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발음이 아주 좋네요.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한국어 교재를 펴고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마르타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 매일 공부한 보람이 있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르타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우리 결혼할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정말? 네. 저는 마르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좋아. 나도 민준 씨랑 결혼하고 싶어. 민준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서로의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민준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이니? 마르타, 정말 행복한 거니? 응, 엄마, 정말 행복해.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한단다. 민준 씨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렴. 응, 엄마, 고마워. 3개월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부모님이 와주셨고 민준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마르타. 고마워요, 아빠. 민준은 재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 씨도 멋져요. 우리는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민준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민준 군, 우리 딸을 부탁하네. 마르타가 모든 걸 버리고 한국까지 왔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게. 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마르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결혼 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마르타, 우리 둘이 가게를 하나 열어보는 건 어때? 가게? 무슨 가게? 스페인 음식점이요. 마르타는 요리도 잘하고 호스텔 운영 경험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진짜 스페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민준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연남동 쪽에 작은 가게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쪽이 외국인들도 많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바로 연남동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가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어때, 마르타? 완벽해. 작지만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아. 우리는 그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느낌이 나도록 타일을 깔고
벽을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작은 테이블들을 놓고 벽에는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 타파스 대 바르셀로나는 어때? 바르셀로나의 타파스라는 뜻이야. 완벽해. 3개월 후 우리는 타파스 대 바르셀로나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타파스 대 바르셀로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하몬 이베리코, 토르티아 에스파펄라, 감바스 알라히오, 파타타스 브라바스, 크로켓까지 모두 제가 직접 만든 진짜 스페인 요리였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정말 만족해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스페인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맛이 나는군요.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민준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다니. 마르타의 요리 솜씨 덕분이지. 그리고 마르타의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민준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준 씨 덕분에 한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민준은 저를 껴안았습니다. 마르타, 저도 감사해요. 마르타 덕분에 제 인생은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가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마르타.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줘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심이다.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네, 꼭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몇 달 후 부모님께서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하고 우리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멋진 가게구나. 스페인 분위기가 물씬 나네. 엄마가 감탄하셨습니다. 아빠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마르타, 잘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부모님께 제가 직접 만든 타파스를 대접했습니다. 부모님은 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맛있다. 바르셀로나에서 먹던 그 맛이야.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사동이나 명동 등 서울 곳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구나.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어. 네, 저도 한국이 정말 좋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르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군, 우리 딸을 부탁하네. 네, 아버님. 제가 평생 마르타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정말 행복해. 모든 게 완벽해. 나도 그래, 마르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지금 우리는 연남동의 작은 골목에서 타파스 대 바르셀로나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준의 얼굴을 보며 감사합니다. 그 야간 열차 침대 칸에서 용기를 내어 키스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마르타, 무슨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생각하고 있었어. 열차 안에서. 아,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민준은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용기를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요. 그러네.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 한국은 저에게 모험의 땅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어릴 적 호스텔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여행을 통해 얻었던 경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모험이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어쩌다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열차 안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손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합니다. 로맨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용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에 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그 단순한 마음에 지금도 저는 매일 밤 민준과 함께 가게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라나다에서 봤던 야경,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야경,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보는 야경. 모두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민준과 함께 보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민준 씨,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마르타.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 열차 안에서 나누었던 첫 키스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